자, 오늘 이제 지수함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 x가 이렇게 지수 쪽에 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는 여기서 이제 상수를 얘기합니다. 상수.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a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가 변하는 거죠. 여기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달라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정의역 x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정의역 x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범위 자체가 이제 실수가 될 거거든요. 그 여기가 이제 실수가 됐을 때, 그지? 지수가 실수가 됐을 때 반드시 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양수로 축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수의 확장, 밑의 축소에서 배웠던, 첫 단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인 거니까. 그래서 이 a라는 것의 범위가, 이 a라는 밑의 범위가 당연히 존재하게끔 돼 있고요. 일단은 0보다 큰 값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0보다 큰 값만 가질 수 있어. 지수함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의 x승 이런 거는 이제 지수함수로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는 이제 취급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밑의 범위가, a의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되고, 또 하나를 또 제낄 건데 뭐 하나는 제낄 거냐면 1 하나는 제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밑이 1이 되면은 y는 1의 x승이 될 거기 때문에, 1의 x승은 1이잖아, 그지? 실수 전체에서도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이런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하나도 못 갖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는 이제 지수에서, 밑에서 1은 제외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제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기본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1은 안 된다. 일단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는 실수값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형태인 2의 x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를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x에다 0 집어넣었을 땐 1이니까 0,1을 지나겠죠?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거니까 1,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2,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점찍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쭉 연결하면은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y는 2의 x승은 저런 형식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 그래프에 대한 이제 분석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정의역부터 보는 거야. 모든 함수는 정의역부터 보는 거거든. 그럼 정의역을 볼게. 정의역 x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모든 x값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치역을 보는 거예요. 치역을 봐야 되는데, 그 치역 값이 지금 보시면은 y에 해당되는 값이 죄다 0보다 큰 값만 찍히고 있지. 지금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0보다는 커야 된다. 같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거 쭉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0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치역은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이런 범위를 갖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봤더니 어때요? 지금 쭉 증가만 하고 있죠. 쭉 증가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y는 2분의 1의 x승을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면요, 사실은 얘는 얘랑 똑같거든요. 2의 마이너스 x승과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2의 마이너스 x승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x의부가 바뀌어서 y축 대칭 그래프가 생길 거라고요. y축 대칭 그래프가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밑이 2인 경우가 있고 2분의 1인 경우가 있는데,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그냥 쭉 증가만 하고 있고, 여기가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돼? 쭉 감소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증가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또는 미세 범위에 따라서 감소함수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꺼번에 썼을 때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대1 함수는 보통 다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역이랑 치역이랑 일치하게 되면 1대1 대응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엄밀하게 그냥 별로 말이 없으면 치역이 곧 그냥 공역인 걸로 간주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1대1 함수가 1대1 대응까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 한마디로. 1대1 대응이 되면 뭐가 존재할 거냐면은 역함수도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증가함수기도 하고 혹은 감소함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역함수도 존재한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얘는 대칭성 같은 건 솔직히 존재하지 않죠. 왜?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어떤 특별한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갖고 있다거나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알겠지? 근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요런 성질이 있어요. X축처럼 닿을 수는 없는데 한정없이 그냥 다가가는 선이 존재하죠.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볼 거냐면 X축이니까 Y는 0이라고 볼게. 이게 지금 점근선이 되겠지. 근데 이 점근선 Y는 0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게. 지수 부분을 가렸을 때 나머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Y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래서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지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Y 부분이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섯 번째, 어떤 특성을 또 갖고 있냐면은 요런 점이 있어요. 요런 점.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y는 3의 x승, y는 4의 x승, y는 5의 x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0 집어넣으면 1 지나가는 건 다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냐면 0,1이라는 정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고정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는 정점을 갖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때의 y값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정점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처럼 어떠한 평행이동도 되지 않은 상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의 지수함수는 죄다 저 0,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정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교점이 되는 거고요. 그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가 y는 2의 x승이잖아? y는 2의 x승인데 y는 3의 x승을 그리면요. y는 3의 x승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보다 더 크고 거꾸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아까 2분의 1이었지만 얘는 3분의 1이어서 더 작아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점이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부여를 하시면 좋냐면은 죄다 저 점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 점을 기점으로 대소관계가 뒤바뀐다라는 의미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는 거야. 왜 바뀌지? 교점이어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교점이라고 다 바뀌는 건 아니야. 원래 교점도 있잖아. 접하면서 지나가면 대소관계가 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건 접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소관계가 바뀐다. 왜? 교점이어서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지금처럼
평행이동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의 기본 꼴에서는 이 정점이란 의미가 확실히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평행이동이 돼버리면 이런 점은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려면 평행이동이 안 된 상태라면 다 요 점을 지날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어. 알겠지? 근데 평행이동이 되고 나면 이 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야. 교점이 다른 곳에서 생기니까 평행이동이 돼버려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별로 의미 부여할 수 없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이 정점이라는 걸 가지고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점 하나를 좀 찍고 일단 좀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근데 그 점을 찍을 때 이 점을 찍을 거란 얘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당연히 곡선이기 때문에 볼록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가지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국에 뭐였어? 점근선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생각보다는. 아시겠죠? 점근선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점은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괜찮고, 당연히 곡선이니까 볼록성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얘는 역함수를 갖고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인 거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둘이 세트로 나오게끔 돼 있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평행이동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칭이동도 해서 좀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y는 2의 x승이라는 어떤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만약에 내가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4칸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y는 식으로 썼을 때는 2의 x-3에다가 플러스 4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모든 점들이 다 평행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정점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는 정점이 뭐였냐면은 0,1이었고, 그지? 점근선은 뭐였냐면은 y는 0이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 두 개가 있었지. 정점이랑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3,5가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y는 0이니까 x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해봤자 똑같은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 한 것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얼마가 된다? y는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근선은 뭐 어떻게 잡는다고? 지수 부분을 가렸을 때 나머지 y, 그러니까 y는 4가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정점은 어떻게 잡아?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걸 대입한 그때의 y값. 그럼 2의 빵승이니까 1에다가 4 더했으니까 5가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뭐가 이제 고민거리가 있는 거냐면은, 자, 만약에 얘를 평행이동만 가지고 요거를 혹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 지수함수를 오로지 평행이동, 그러니까 미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밀어가지고 평행이동만 가지고 이러한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특이한 함수인데, 지수함수는 이런 게 좀 특이해요. 뭐냐면은, 자, 제가 보통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이거 평행이동해서 이거 못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앞에 곱해져 있는 7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거든. 알겠어? 근데 실제로는 이게 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 앞에 곱해져 있는 이 7은 지금 어차피 양수가 곱해져 있는 거고, 양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2에 로그 2의 7로 쓸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다 곱하기 2의 x-3승의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써버리면은 2의 x-3 플러스 로그 2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 마이너스 로그의 7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3 마이너스 로그 2의 7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얼마를 평행이동했다? 4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여기가 7이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7이면 어때요? 마이너스 7이면 이렇게 못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7은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양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면 평행이동에 다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못 만들고 대칭이동까지 같이 섞여야 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 실수배, 양수가 곱해져 있으면, 양수인 실수가 곱해져 있으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관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느낌만 좀 더 살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얘가 4 곱하기 2의 x승이 있었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4 곱하기 2의 x승이 있었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의 제곱이 돼가지고 x축 방향으로 얼마를 평행이동한 거라고? 두 칸을 평행이동, 마이너스 두 칸을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2의 제곱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지? y 자리에 4분의 y가 대신 들어간 겁니다. y 자리에 4분의 y가 대신 들어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y축 방향으로 4배를 갖다가 올려놨다는 얘기야. 4배를 갖다 잡아 당겼다고. 잘 봐. 2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에다 곱하기 4를 했다는 거니까 y값을 4배 했다는 얘기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배웠던 타원에서도 그런 개념을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시겠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라는 거죠, 지금. 맞아?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원래 y는 2의 x승이었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y는 2의 x승이었는데 얘를 4배를 했어. 그래서 4배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 길이랑 똑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됐겠죠. 요 점에 이제 대응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그려봤어. 이렇게 해서 쭉 그려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얘가 누구라고? y는 4 곱하기 2의 x승인데 얘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도 있냐면은 봐봐. 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 이동됐더니 이거 핑크색이랑 겹쳐지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 아까 말했잖아.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얘가 2의 x 플러스 2승이랑 똑같다고 지금. 맞아?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행이동하면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요 길이가 다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얘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성질이에요 여러분. 지수함수만 갖고 있는 유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뭐라고 지금? 지수함수에다가 y의 실수배를 한 거라고. 결국에는 y의 실수배를 하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관여한다라는 거야. 다시 정리. 지수함수는 y의 양의 실수배가, 알겠지? y의 양의 실수배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얘가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는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마 보지 않아도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y의 양의 실수, x의 양의 실수배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관여한다. 이런 말이 아마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y랑 x랑 확 뒤집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성질은 다른 함수만 갖는 게 아니고 오직 지수함수만 갖는 성질이기 때문에 좀 특이한 성질이므로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칭이동 별로 설명할 게 없어 사실은. 자,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y는 2의 x승이야. 2의 x승. 그럼 얘들아, 얘를 만약에 y축 대칭을 했어. 그럼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1의 x승 이렇게 써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y는 만약에 a의 x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황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a 값이 1보다 큰 경우랑 a가 0과 1 사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은 제외했기 때문에요. 오케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야. 지금처럼 2분의 1의 x승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개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지 일단. 됐지? 그럼 일단 여기가 1번 개형이라고 볼 거고 여기가 2번 개형이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점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x랑 y 부호가 다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라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개형을 몇 번 개형? 3번 개형이라고 정할 거야. 알겠어? 3번 개형이라고 정할 거고 다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을 거거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건데 이렇게 넘겨준 것 뿐이야. 알겠지? 이렇게 보면 이 개형을 몇 번째 개형? 네 번째 개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칭 이동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몇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 2, 3, 4번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개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 거냐면 기준은 x랑 y의 부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 알겠지? x랑 y의 부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 근데 여기서 밑 자체는 1보다 큰 상태로 만들어 놓고 x랑 y의 부호를 보는 게 제일 편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밑의 범위를 1보다 큰 상태로 만들어 놓고 x랑 y의 부호를 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얘도 보면 어때 지금? x랑 y의 부호 자체가 어때? 플러스인 상태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만약에 이건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태고 1보다 큰 상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1번 개형을 기준으로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나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거야. 만약에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면은 x의 부호는 그대로 있고 y의 부호만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면 헷갈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x랑 여기 y에 붙어있는 부호를 보고 판단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뭐 내용 정리는 됐습니다. 자,
거기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나와요. 자,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마구잡이로 그리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그립니다. 이 순서는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그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어차피. 알겠지?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그리기 되기도 하지만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그리기에서도 어차피 똑같이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할 거니까 그냥 한 세트로 묶어두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점을 좀 잡아주시고, 정점을 잡고, 그 다음에 정점을 잡고 점근선을 잡는다. 점근선을 잡고 개형을 설정해 주시고, 개형을 설정한 다음에 한 점을 더 추가적으로 찍어준다. 아시겠습니까?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여기까지를 딱 거치면 그래프만 보고도 식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번, 2번, 3번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도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은 없을 건데 식으로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구현하려면 완벽하게 한 점까지 찍어주시는 게 좋기는 할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면 찍고 안 필요하면 안 찍으면 돼.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그럼 보자. 이런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정점 뭔지 알겠지?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때의 y값. 맞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행이동이 한번 되고 나면 그 정점이라는 거는 다른 함수들도 그 점을 지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평행이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점은 어떤 유의미한 게 그렇게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이 정점은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수단 정도, 기준점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된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수를 0으로 만드는 x, 그 다음에 그때의 y야. 이게 일단 정점으로 찍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지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y가 되죠. 개형은 몇 가지? 개형은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고 x랑 y의 부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7의 3분의 1의 4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저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제가 딱 정리해드린 이 기준 안에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은 이거를 막 그려놓고 평행이동하고 쌩 난리를 친다고. 알겠지?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맞지? 밑이 1보다 큰 상태가 난 좋아. 그래서 밑을 1보다 큰 상태로 만들어서 이거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바꾸고 시작할게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7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4승 플러스 1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단은 정점부터 찾아보자. 정점은 4, 여기가 0 됐으니까 3의 빵승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점근선 어디야? y는 1이야. 여기를 그냥 통으로 가리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개형을 정해야 돼. 그러면 개형은 x랑 y의 부호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고 x 자체는 부호가 그대로인데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지금.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된 거야. 1번을 x축 대칭하면 몇 번이 생겨? 4번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4번이 생기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4번 개형이야. 됐지? 그리고 한 점은 아무거나 찍어주면 돼. 뭐 x절편이든 y절편이든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해볼게. 자,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거는 요거 마이너스 6보다는 위쪽이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개형이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 점을 지나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 같은 거 하나 찍어주면 돼. 아, y절편 찍을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가 x가 0일 때니까 0, 여기다 대입해서 얼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대충 개형만 보고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면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2차 함수 문제 풀 때도 보통 보면은 대칭축이랑 꼭지점만 갖고 문제 푸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찍어도 된다. 사실은. 자,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뭘 볼 거냐면은 최대 최소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수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y는 2의 x 플러스 2승이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걸 뭐 개형을 막 정확하게 하고 이러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얘를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밑이 2니까 이렇게 쭉 증가할 거 아니겠니? 그지? x랑 y 보도 그냥 그대로인 상태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를 잘라서 보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 최대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1 대입해서 계산하면 2의 3승이 될 거고요. 그죠? 최소는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2의 0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두 번째. 2번 케이스로 볼게. 이번에는 y는 3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거 지수법칙으로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 이거 2분의 1의 x승 아니야 어차피. 맞지? 그럼 한꺼번에 썼으면 얼마야? 2분의 3의 x승이거든?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밑인데요. 밑이 1.5니까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밑이 1.5면 1보다 큰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생겨.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본다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를 보니까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서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된다고. 대입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3번. 자, 3번은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좀 지우고 갈까? 자. 자, 얘를 볼 건데요.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릴 수 없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여기가 1차식인 경우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나오면 그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는 무리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럼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의 어떤 관계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뭐냐면 y는 지금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 거니까 현재 밑이 1보다 큰 상태잖아, 지금. 맞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여기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야. 증가거든? 증가함수라고. 그럼 증가함수니까 그냥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와 있어? 2차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위로 볼록해서 최대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에서의 이 전체적인 값이 가장 클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 대칭축 얼마야? 2가 되지. 그래서 2를 집어넣었으니까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4에서 빼기 3이니까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1이야. 그지?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이 값 자체가.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의 1제곱이니까 결국 최대값이 2의 1제곱, 2가 된다. 이렇게 그냥 봐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최소는요, 존재하지 않겠죠. 왜? 이거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죠?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점근선 따라서 계속 가는 거니까 0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는 거지 최소값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괜찮니?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합성함수로 보는 겁니다. 합성함수. 그쵸? 이거 합성함수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기 x자리거든? 2의 x승이잖아 원래. x자리에 다른 함수가 대신 침투해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x자리에 대신 다른 게 들어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보는 거야 원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fx를 만약에 2의 x승이라고 보시고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로 보시면 이 저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하면 저게 나와버리죠. 아시겠습니까? 뭐가 되죠? y는 f 합성 gx라는 함수가 되죠. 이해되니? 이 x 자리에 누가 통으로 침투한 거야? gx가 통으로 침투했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거는 지금 G부터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F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 알겠니? 그럼 G라는 함수를 생각해봐. 자, 이게 뭐였어? 지금 X에서 G, G에서 F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됐지? 그럼 보세요. G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이 함수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요. F라는 함수는 누구야? 지금 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지수함수. 됐어? 자, 여기에 x에 사실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x에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됐지? 그러면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보면 x값이 어떻게 가든 간에 y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맞지? 이때 얘의 해당되는 y값은 어떻게 된다고? 1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합성함수의 묘미는 이런 거였지. 여기서는 얘가 y인데 여기 넘겨줄 때는 얘가 누구로 바뀌어? 결국 x값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결국 여기가 x가 1보다 딱 끊어가지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쪽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최소는요. 모르죠. 계속 이렇게 깔리니까요. 정분선 따라서 깔리는 거니까 최소는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최대는 얼마? 1 대입한 거가 될 거니까 요 함수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얼마야? 2의 1승이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결국 y값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물론 그걸 만들어낸 x값은 얼마니? x값은? 잘 봐봐. 얘의 최대가 2였지. 얘가 최대가 2였어. 얘를 만들어내는 x값은 여기가 1이었어. 그지? 사실은 얘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지? 이 y가 1 만들어낸 x값은 누구야? 사실은 2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사실은 2일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최소값인 2를 만들어낸 거라고. 괜찮니? 오케이? 여기서도 그랬잖아. 그지? x가 2일 때 여기가 2의 1제곱이어서 2가 됐다. 이렇게 본 거잖아. 됐지? 둘 다 필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2의 x 플러스 2승이랑 더하기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 그래프도요. 솔직히 그리려면은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니야. 그릴 수는 있어. 근데 약간 역부족이긴 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그려서 최소값을 찾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근데 잘 보면 이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수함수를요,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오케이? 지수함수를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지수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된다고? y값이 0보다 컸었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 t값이 0보다 크단 말이야. 양수 조건을 갖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양수 조건이랑, 됐지? 양수 조건이랑 최대 최소가 맞물리면은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는 y는 4 곱하기 2의 x승이고 여기는 9가 있고 여기는 사실은 2의 x승분의 1이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거 t는 양수 조건 갖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4t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t분의 9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나보고 이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양수 조건에 역수 관계까지 나왔어.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맞죠? 그럼 두 개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TT 약분됐으니까 36이 될 거고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최소가 얼마야? 12가 되는 거야. 자, 언제 12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랑 서로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죠? 두 개가 서로 같은데 더해서 12가 됐어. 그럼 각각이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각각이 6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t값으로 보면은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t가 2분의 3일 때 결국 최소값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왔다? 지금 12가 나왔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t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t는 2의 x승이잖아요. 그죠? 2의 x승이 2분의 3일 때 최소가 12가 됐다. x값을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면 x는 로그 2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x가 로그 2의 2분의 3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패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런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지수함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값 자체가 무조건 양수만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 조건 하면 원래 산술기하 평균이 좀 강력하게 떠오르긴 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랑 같이 엮어서 많이 낸단 말이야 일단. 알겠니?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푸는 걸로 하고 내용 정리 오늘 여기까지.